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결산 부분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희망의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하려면 손익계산서 항목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곳에 영향을 미쳐야죠. 뭐 매출원가나. 자, 그런데 감자차익과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 항목입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의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인데 과대로 계상이 됐다라는 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줄 건데, 자, 얘를 빼주면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의 영향이 미칩니다. 왜냐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빼준다면 15,000원이 이익이 늘겠죠. 15,000원 플러스 되겠고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얘가 과대 계상됐다. 이익이 많이 과대됐다면 얘도 뺄 건데 얘는 이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의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얘를 빼면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겠죠. 25,000원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만 원에서 15,000원 플러스 시키고요. 25,000원 마이너스 시켜서 정답 1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단기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이자라는 건 이자 수익 받을 건데 아직 못 받은 걸 우리가 미수수익이죠. 이거 계정 과목으로는요. 미수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수수익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이자 수익은요, 수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상하지 않았다라면 차변의 자산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과소계상이 되는 거고 대변에 있는 수익도 안 했기 때문에 과소계상이 되는 거겠죠.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말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 자, 1번의 선수 수익은요. 내가 받은 수익 중에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자, 그럼 얘는 맞죠? 네, 우리가 이연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그냥 자산. 3번은 부채, 4번은 자산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년도 말 현재 장부금액은 얼마니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고요. 5년 내용연수에 잔존가치 정률법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연수합계법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잔존가치가 얼마인가요? 취득원가의 10% 이게 500만 원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셔야 돼요. 자, 5년 같은 경우에는요,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연수 합계가 15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1차 연도 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취득한 거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이게 15분의 5죠. 자, 1차 연도는 이렇게 해요. 그럼 2차 연도는 15분의 4.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그럼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1,500만 원 되겠고요. 2차년도 1,200만 원, 3차년도 900만 원입니다. 자, 얘도 정률법 같은 방법으로 1차년도에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3년 분 모두 다 합하면 얼마냐면 3,600만 원입니다. 자, 문제에서 장부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액에서 3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얼마? 1,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굿패션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입니다. 자, 순장부가액은요. 우리가 실제로 매출채권의 잔액에다가 뭘 뺄 거냐면 대손충당금을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채권 T계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랑 발생하면 5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회수가 20만 원이니까 지금 잔액, 기말에 얼마라는 거냐면 35만 원이라는 거죠. 35만 원에 우리 몇 퍼센트? 35만 원에 1%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3,500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3,500원만큼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대손이 기초로 해가지고 뭐 2,000원이 남아있다. 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 우리가 보충법, 지금 대손 상각비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손 충당금 얼만데? 그냥 얼마 있던 상관없이 우리 3,500원만큼 만들어 둘 거잖아요. 그러면 잔액인 이 35만 원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금액 3,500원을 뺀 얼마인가요? 34만 6,500원이 이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미지급 이자에 대한 분개를 해보자면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이자인데요. 자, 이거 미지급 비용과 동일해요. 계정 과목으로는 미지급 이자는 없고요. 미지급 비용이 맞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이자 비용은 비용입니다. 자, 얘를 분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 비용이 과소계상 되겠죠. 자, 비용이 과소계상 맞고요. 자, 그다음 부채가 과소대상 되겠죠. 네, 4번도 맞네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우리가 비용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자,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맞습니다. 자, 그럼 1번 자본이 과소계상될까요?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게 어디로 가죠? 네, 자본으로 갑니다. 이익잉여금으로 흐르죠. 그러면은 순이익이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자본도 과대계상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정리 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공정가치는 기말결산이 현재 총가에 다 맞죠? 그래서 우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런 것들 결산에 가서 기말 시점에 현재 얼마다라고 했던 거 다 이거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가라고 표현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비유동 자산은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 사용하나요? 아니죠.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거 계산할 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틀렸고요. 자,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서로 상계하고 차액은 선수급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선수금 아니고요. 자, 미수금이나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미지급 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급 세금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가즈금 가소금 계정은 기말 결산 시점까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니죠. 임시 계정, 가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계정으로 꼭 대체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문제는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2차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의 크기와 관련해서 가장 맞게 표시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득원가, 연수, 잔존가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답을 보시면요. 각각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해보시면 돼요.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해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5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이게 5년이다 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36만 원.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72만 원이 되겠네요.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취득해서 바로 상각률만큼 곱하시면 돼요. 그럼 80만 원. 자, 두 번째는 취득한 금액에서
뭘 빼주냐?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줄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을 우리 전년도 감가상각 뺐기 때문에 빼줄 거고요. 곱하기 0.4 상각률로 계산하시면 48만 원입니다. 정률법 두 개 2000년도 합하면 128만 원입니다. 자, 연수합계법은요,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분의 5, 15분의 4를 했었죠. 자, 이에 그 동일한 정액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 가액에서 잔존가치 뺀 다음에 내용으로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 60만 원, 2차년도 48만 원, 총 하면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108만 원 되네요. 그럼 가장 큰 건 정률법, 그 다음 연수합계법, 정액법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가장 관련 있는 거래입니다. 자, 1번 공장 건물의 성급 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거 보험료를 줬는데 내년분이 있더라. 그래서 성급 비용, 성급 보험료 같은 말이죠. 일단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정답 1번 되겠네요. 비용의 이연이라는 건 내가 지금 올해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이 언제 거다? 내년 거다. 이게 비용의 이연이기 때문에 자, 2번에 공장 건물에 대한 선수 임대료. 자, 얘는 수익이잖아요. 이 100만 원을 계상하다. 수익의 이연 되겠습니다. 3번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자, 이자가 발생하긴 했는데 내가 아직 못 받은 거야. 수익에 발생되겠네요. 네 번째, 단기차약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비용에 발생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고요. 두 번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법은 정률법이다. 맞죠? 우리가 처음에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되는 게 정률법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제조 공정에서 사용을 했다는 건 이 감가상각이 500번대 감가상각이라는 건데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흘러갑니다. 단기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게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아직 판매하지 못한 게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에 다 비용으로 인식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뭐 많게는 건물 같은 경우 40년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다 우리가 효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10번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결산에 대한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